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날도 덥고요. 힐링송 하나 띄워드립니다. 김소연, 손준호 부부가 부릅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비비며 아침을 맞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일들에 매달리고 쉴새 없는 오후를 보내고 불안하던 날이 끝나면 지친 몸으로 그대로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 순간에 당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 당신이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용기를 보낸다, 안부를 보낸다, 사랑을 보낸다. 간절히 마음을 담아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김태선님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김소연, 손준호 부부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부부가 부르니까 뭐 화음이 짝짝 맞을 수밖에 없죠. 아주 예술입니다. 4564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 김희선 여사님의 48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전국 나그네 드림. 네. 저 나그네님한테요 선물도 하나 보내드린다는데요. 오늘 뭐 생색 좀 단단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에 문자 보내가지고 당신 48번째 생일 온대. 예. 보내시고요. 저희한테 문자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고속도로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제2중부고속도로 타고 이천 쪽으로 가신다면 사고 구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5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 서해대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구간 정체고 매송휴게소에서 매송까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방면 차가 많은데요. 양양 쪽으로는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8km 구간 정체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찌그러진 깡통님께서 아니 안 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보통 뭐 일찍 안 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한 1분 안에 도착한다에 제가 걸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손님 온다 어서 옵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혁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게.
여기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런 선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자연 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각질 제거의 한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쏙쏙 벗기는 필링 젤, 내 몸을 위한 특별한 선택 3다원 장만순 산삼가에서 공진 보정, 목재의 명가 국내 최고의 우드 슬랩 대양 목재에서 원목 도마,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원조 제기동 큰손 빨랑깨 드립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 온다. 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손님들 어서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씨 어서 짜증내고 화를 내면 나만 손해.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기운 내세요.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풀매를 하고 왔어요. 왜? 좀 이따가 끝나고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와, 장마 때문에 채소값이 100% 200%였습니다. 식당에 상추가 안 나옵니다. 상처 못 준다고 아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삼겹살보다 더 비쌉니다. 예. 비교해 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마트들에서 농축산물 할인 행사가 일단 오늘까지입니다. 20% 30% 할인 받아야죠. 또 못생긴 채소들 있잖아요. 네. 못난이 채소들 이름이 안 좋잖아요. 만난이 채소란 이름으로 훨씬 어디서 한다고요 합니다. 행사를? 농협 하나라 마트. 농협 마트. 하나라가 아니고 하나로. 예, 하나로. 점심 못 먹었어요? 예, 못 먹었습니다. 일하다가 그 끝나고 먹을 겁니다. 워낙 바쁜 건 알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는데 좀 일찍 다니면 안 되겠냐고. 예,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님 온다 어서옵시에서 자영업 자문 책임지는 대한가맹거래사 회장입니다.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준 높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해외로 수출하자고 주장하는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새로운 거 들고 나왔어. 저희 그 자영업자들이 되게 좀 너무 많아서 경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덕에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금 서비스나 뭐 퀄리티나.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한류 영향도 있고 이제는 수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동네 맛집을 전국화해주는 밀키트 같은 것으로요. 이 서비스는 지금 발전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그런 세계적으로 사장님들 저희 네. 전화 연결도 했었고. 밀키트를 세계화할 수 있죠. 최소한 밀키트부터 네, 시작해서. 그것도 되고 뭐 프랜차이즈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편이 네. 있죠. 여러 가지 구상이 있나 봐요. 와우.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자 9266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식당 하는데요. 지각과 무단결근이 잦은 알바생이 있어요. 그만 나오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이게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서 난감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예, 비슷한 고민 가진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신데 강성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워낙 노무사한테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고 또 을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 때만 해도 근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잘리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우와,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찍힐까봐 이제 이게 겁나는 이제 그 알았네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먼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 이후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이내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안에 있으면 그렇죠. 네. 근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할 바로 수 있다. 됩니다. 근데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해고 예고가 필요해요. 예. 미리. 그래서 해고 예고라는 거는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1개월 후에 이제 해고를 하던가 바로 해고를 하고 1개월 수당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5인 이상이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이런 경우라도 해고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잘못이 있을 때마다 징계를 계속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누적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누적이 됐을 때는 해고를 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에 대한 대응이 될 뿐이고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징계 해고이고요. 또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을 하죠. 사직 공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걸 아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분이라면 그렇죠. 아유 저도 그동안 죄송했다고 이제 해고를 받아들이는데 그럼 좋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꼭 이제 갑질도 문제지만 가끔 을지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건데 사실 아니 알바하면서 우리 그 자영업자들도 어려운데 맞아요. 자영업자는 알바를 좀 더 챙겨주려고 그러고 우리 알바 노동자나 알바 청년들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그래도 급여를 주는데 최저임금에서 급여를 우리도 정해준 룰은 정해야죠. 이건 최소한의 그렇죠.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지킵시다. 네. 9266님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장님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운전하는 일이 되게 그렇습니다.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해 급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건 당연지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는 태반. 차량을 운반하는 덩치 큰 트럭을 몰며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언제나 신경이 잔뜩 곤두선데다 늘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떼돈을 벌지도 못하는 일이죠. 깊은 한숨에 섞여 신세 한탄이 나올 때 저에게 힘을 주는 건 역시 허리케인 라디오. 19 형님이 손님 온다 외치면 제 입에선 저절로 어서 옵쇼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별거 아닌 저의 이야기도 오늘 나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허리케인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저 차량 탁송 일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네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부 형님. 네. 오. 자, 사장님 네, 소개 손오공,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손오공 카캐리어 성수일입니다. 예, 성수일 사장님. 네네, 성수일입니다. 손오공 카캐리어. 네. 예. 자, 전에 듣기로는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허리케인 라디오 아주 골수 팬이시라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우리 일구 형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버벅대실 때부터 들었습니다. 좀 더 미안하다고 하고 양해 부탁한다고 하고 이럴 때부터 질질 짜고 그랬을 때 예. 그때가 2017년 그날은 저희가 기억을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유튜브 10월 23일. 와. 10월 23일. 네. 이제 이번 10월 23일 되면 이제 만 6년이 되는 건데. 와. 자, 좀 사장님 얘기 듣기 전에 어차피 허리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코너가 제일 최고예요? 우리 지금 그 허리케인 라디오가 최고죠. 우리 일구 형님, 우리 안진걸 소장님, 안느님이죠, 안느님. 안성민 교수님. 아이고 선생님. 네, 최일구 형님, 최누님. 저한테는 위저석보다 최누님, 안느님, 풍군느님,
아유, 감사합니다. funk느님. 강성민 누님이 정답이죠. 아, 강성민 가맹거래사님도 있고. 예. 강느님, 강성민 그러잖아요. 예. 강느님. 예. 알겠어요. 아유, 어떻게 제가 감히 친느님이나 유느님 반열에 오르겠습니다만 우리 손호웅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량 특송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차량 특송일이 굉장히 좀 고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다고 들었거든요. 차량 올려갖고 그 흠없이 잘 옮겨드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어제 그 대구 가는 거를 실어가지고 밤에 실어놨다가 밤새도록 달려서 대구 내려놓고 지금 부산에 와 있어요. 아, 예, 거의 뭐 69시간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24시간을 일해요. 예, 그래서 논스톱으로요? 잠도 안 주무시고? 예, 그래서 거의 외제차. 잠깐만요. 오늘 아침 어디서 출발해가지고요? 오늘 저희는 상암동 옆이에요.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이 사고지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대구를 예. 들렀다 부산에 가 있다고요 지금? 예, 부산에서 또 차 한 대 올려서 인천 부평에 그 차를 내립니다. 아, 오늘 바로 올라옵니까 그러면? 예, 지금 방송 때문에 잠깐 옆에 차 대놓고. 예. 그러니까 그걸 어제부터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대구 왔다가 아니 오늘 새벽에 출발했어요. 예,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 내일 새벽 4시까지 부평에 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부평에 갖다 놓고 또 여의도에서 또 파주로 가는 차를 또 영화 촬영하는 차인데 그 차를 또 옮겨요. 거의 다 수입차 98% 수입차 뭐 람보, 페라리, 뭐 네. 포르쉐 이런 차들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다 수억 원짜리 그 비싼 차네요. 예, 수억 원짜리인데 저는 저임금을 받고 있죠. 아이고. 그래서 특송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사장님 그 전적이 꽤나 특이하신데요. 네. 중화요리사 하셨다면서요? 예, 전적이 중화요리사고요. 예, 그 어쩌다 보니까 네. 두바이 가서 두바이요? 예, 두산 중국 근로자들 600명 밥을 해먹였어요. 아. 예, 거기서 돈을 벌어서 예, 한국에 와서 중화요리집을 차렸는데 그때는 요기요하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럴 때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직원들을 두고 했었는데 네.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대우를 하고 했었는데 배달원 노동자분들은 그 사대보험들이 적용되지 그때 당시에는 안 해주고 해서 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 그래서 장사는 잘 됐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하다가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너무 힘들고 뭐 짜장면 3개 갖다 주면은 또 만두 하나 드려야 되고 쿠폰 드려야 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나라는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접고 아예 이제 탁송일을 사업 쪽으로 전적을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셰프셨던 분들이 식당 개업을 하기 마련인데 특이하게 운전을 또 하고 계셔요. 전혀 다른 업종을. 네, 너무 다 제가 주방장을 해도 그렇고 사장을 해도 그렇고 거의 그 건축일 노가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11시서부터 1시까지 뭐 200몇만 원씩 이렇게 팔아야 그나마 저희들은 뭐 직원보다도 어쩔 땐 더 못 가져가고 직원들이 어쩔 땐 더 가져가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옛날에 뭐 자영업해서 떼돈을 번다는 그런 시대는 특히나 영세업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창살 없는 감옥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블로그를 띄워놨는데 이 인터넷 화면이 지금 송수일 사장님 차입니까? 밖에 PD님들. 엄청 맞아요? 기네요. 어부바차라고 부른다면서요? 지금 저 차 한 대 올라와 있는 거. 송 사장님 차는 아니고 이런 예시로 3.5톤 트럭으로 외제차 주로 운반하고 계신데 차 승용차면은 최대 몇 대까지 되나요? 저는 이제 5대 싣고 다니는 걸 운반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대짜리로 제가 바꿨어요. 한 대짜리로. 예,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이제 썬팅을 맡기거나 아니면 전시장에서 남바가 없으니까
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예. 집에 갖다 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길에 돌아다닐 때 보면은 2층짜리 차가 돼가지고 석대 한 6대 맞아요. 그런 차가 네. 아니고 예, 그것도 한 같은 대만 업종이고요. 한 대만 업고 예. 다닌다 그래가지고 어부바차. 그래서 예. 그 비싼 차 또 드라마 촬영용 그 차 운반하신다는 거군요. 예. 알겠어요. 예전에 뺑반 그 효과음 소리도 제가 거기 그 전라도 가서 그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제가 차를 싣고 가서 영화 녹음하고 그랬어요. 뺑반 영화. 뺑반 영화. 그 뺑손이 나쁜 놈 추적하는 영화잖아요. 예. 예, 조정석이가 악역으로 나오는 거 예, 봤습니다. 예. 네. 그 요새 일감이 많이 줄었는데 어떠세요? 그게 이제 걱정이도 안 그래도 힘드신데 탁송일이. 많이 줄었죠. 저희들 지금 한 60%는 줄은 것 같아요. 예, 60% 절반 이상. 줄었고 거기다가 앞으로 전망이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모든 그다음에 국내 경제라든지 금리라든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더 피부적으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앞날이 더 어둡고요. 사장님 그 외제차를 아까 고가차 같은 거 많이 탁송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좀 주의점이나 어려운 점 같은 거 없으세요? 주의점은 고가차니까 저희들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돈 1,000만 원 날아가는 건 우스워요. 물론 적재물 보험은 두고 있지만 특히나 저희들은 적재물 보험을 두고 있지만 남바가 안 달린 차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면 그 사람들이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새 차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한 방에 제가 그 차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를 안아가지고 제가 중고차로 팔든지 뭐 하든지. 근데 수억 원 하는 차를 제가 안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해도 문제고 해주려고 해도 그 차주가 이제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왜 새 차에 보험 처리를 하느냐. 어쩌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위험한 차네요, 그죠? 네, 저희들은 엄청나게 탁송료가 일반 차 운반할 때보다는 조금 낮습니까? 저희들은 키로당 2,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받으시죠. 키로당 2,000원. 그 스크래치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 물어주고 그랬던 경험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뭐 소송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뭐 차를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어차피 화물차 기사들은 마차를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스크래치 한 방에 그냥 사업 미천이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남들 300만 원 월급 받는데 저희들은 350. 아주 사고 안 나고 아주 저기 했을 때 400.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못 벌죠. 말만 사장입니다. 강성민 거래사님. 자, 성실 사장님. 지금 강성민 거래사가 좀 조언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자, 어떻게 차량 탁송하시는 분들 요새 참 어려우신 건데 도움이 될 만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유가 시대에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국산차의 경우에도 이제 중저가 차량은 탁송 기사님이나 딜러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배송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고급차는 운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최근 얼마 전부터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차들은 운송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정확한 지적이죠. 네, 그래서 국산 자동차 딜러분들하고도 좀 관계 확장을 하셔서 업무 범위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이달 말에 또 유가 보조금이 만료되잖아요. 네네. 네, 당장 큰 충격으로 좀 작용하실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좀 연장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들도. 네.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장님 그 식사는 하셨어요? 풍금님, 제가 아까 앞서 풍금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은 밥을 못 먹어요. 도시락으로 때우고 편도. 이제
편의점 도시락. 예. 점심시간에 가서 들어가면 저희들을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안 팔라고 그러고. 그래서 3시, 4시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그때는 또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일 다 마치고 6시, 7시 돼가지고 허겁지겁 아무거나도 식당 막 들어가는 대로 먹다 보니까 막 맛없는 집에 들어가서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저희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하네요. 저도 편도를 자주 먹는데 아무튼 사장님 식사라도 잘하셔야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근데 꼭 우리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일이잖아요. 자동차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잘 운전해드리고 필요한 곳에 탁송해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 일하시고 도로 계시니까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저희들 뭐 나올 때도 늘 걱정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도 그냥 저도 나이가 이제 저 진심원 다 가고 나부장님 다 가고 똑같아요. 예, 같은 그 또래시군요. 예, 그래서 나올 때 뭐 이렇게 집사람하고 뽀뽀라도 꼭 한번 하고 나오고. 와. 네, 아직까지. 예, 잘하셨습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도 뽀뽀는 하시지만은 이렇게 말로라도 이렇게 방송도 탔는데 음성 편지 한번 남기세요. 음성 편지요? 네, 지금 음악 깔아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작. 네, 해준 것도 없습니다. 또 잘해드린 것도 없고 많이 벌어다 드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꿋꿋이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뭐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뭐 남녀평등 이런 게 있지만 그 부인은 저보다 항상 위시잖아요. 앞으로 말씀 더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지금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따뜻하면서도 애틋하네요. 전국 차량 탁송이 가능한 손오공 카캐리어 제대로 홍보 한번 해보셔야죠. 사장님 준비되셨죠? 네네. 네, 지금부터 시작. 네, 안녕하세요. 손오공 카캐리어 성수일입니다. 010-9596-9077입니다. 자영업자들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그렇지만은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어차피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나라님도 잘 안 믿고 그냥 열심히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연관된 딜러분들 아니면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또 다른 자영업자들을 이용해 주세요. 그냥 대기업들 물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들끼리 슈퍼에 가주시고 저 얼마 전에 남동경찰서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담배를 2갑을 사고 레스비를 하나 사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90 먹은 할머니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저한테 저를 3번, 4번 하더라고요. 저 운전하고 저기 하다 울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뭐 저희 힘들다고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정말 우리나라 자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불철주야 띄워주시고 우리 1구형님 이렇게 참 힘든 조건에서도 그나마 그냥 직업의식 가지시고 우리 최유구 앵커님 최고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고. 네, 사장님 정말로, 이제 좀 이제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곡 못 듣게 열심히 생겼어요. 하겠습니다. 네. 자, 성수일 사장님 손오공 카캐리어입니다. 자, 차 운반하실 분들 전화번호 좀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9596-9077 성수일 손오공 카캐리어 사장님입니다. 예, 오늘 사장님 오늘 전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음이 워낙 착하신 분 같아요. 예. 맞아요. 말씀마다 계속 울먹이시고 계는데 아이고. 울지 마시고 힘내자고요, 사장님. 예. 허리케인 라디오는 누구야? 계속 들어주실 거지요?
일구 형님 저기 같이 견디시죠. 네, 알겠습니다. 010-956 제 사정까지 또 해량해 주시고. 예. 신청곡도 못 듣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범님,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오공 카캐리어 성수일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더 어서 옵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립니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입니다. TBS 캠페인 달빛 초롱 가득 다부시 피어나는 정겨운 밤 2023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 화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 달빛 정취 가득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을 만나보세요.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 화담은 10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이상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와 TBS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37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일부적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논밭이나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양산을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인 만큼 고속도로 평소 수요일과 비교해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외곽에서 서울 쪽 돌아오는 차들로 밀리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정체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도 약 12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1km가량 쭉 정체되고 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서신할 간선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차가 많은 상태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도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씨, 강성민 가맹걸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손님 온다 어서 옵쇼에 출연했던 바른도장 박관진입니다. 저 은평구의 그분이시죠, 사장님? 예. 바른도장 출연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요, 지난주에 손자 도장 선물하신다고 평택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와. 최강19 형님 진짜 최강입니다. 자영업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예. 아이들 사장님. 아이들 그러니까 손도 발도장, 손도장. 예. 네, 맞아요. 평택에서까지 예. 꽤 오래됐는데 평택에서까지 주문해 주신 청취자분도 감사하고요.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자. 예. 아까 그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뭉클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 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이 파세요. 지나가는 학생들의 아침 인사에 안녕 너희도 좋은 하루 보내 반갑게 응하는 것으로 저희 하루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대학가에서 와플 장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10년. 그전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했어요. 봄, 여름엔 꽃을 팔고 가을, 겨울엔 풀빵과 어묵을 팔며 내 가게를 갖는 것을 꿈꿨지요. 그렇게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니 드림스 컴 트루, 꿈이 이루어지더군요. 사람 몇 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작디 작은 가게지만 길거리를 벗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지요. 매출이 90도로 뚝 떨어진 비수기라 마음이 어지럽지만 내 가게에서 고소한 앞불을 구며 다시 한번 초심을 다잡아봅니다.
네. 자, 안진걸 소장님 사연 소개 잘 들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사장님 목소리가 똑같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학생이고 사장님. 예, 다시 해볼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얼른 많이 파세요. 안녕. 너희도 좋은 하루 보내. 아이 참 너희들 반가운 놈들. 미안합니다. 아, 괜히 시켰어. 네. 죄송합니다. 와플 가게 하고 계시는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아플대학 조선대 캠퍼스 점주 52세 김태재입니다. 예, 김세재 사장님 조선대 캠퍼스 좀. 네.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내 최종 학력 와플 대학이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인기인데 사장님 장사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학기 중에는 그래도 끼니를 거르고 일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거든요. 학기 중에. 근데 여기 상권상 대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촌도 없고 대부분 학생들 사는 원룸촌이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 아이들 다 빠져나가서 매출이 한 90% 정도 빠지거든요. 네. 아, 방학이 되면 안 그래도, 다니는구나. 예. 학생 대상이니까. 네네네. 거의 많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합치면 거의 한 4, 5개월 정도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인데 또 여기가 또 대학가다 보니까 주말에도 역시 장사가 좀 잘 되죠. 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을 하는데도 역시 학기철에는 배달이 좀 들어오고요. 네네. 방학이 되면 역시 배달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는 아예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 안팎의 그 매점들이나 장업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그때가 가장 최악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주 적자였죠. 코로나 첫 해에는 아예 가게 문 닫고 저는 건설 일당 받고 일하러 다니고요. 네. 저는 또 와이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버텼죠. 또 지면서 버텼고 최근엔 좀 갚았죠. 조금 갚았습니다. 예. 그 원래 노점하시다가 내 가게를 갖는 꿈을 이루신 거여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사장님? 그때 뭐 다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 나가야 되니까. 버텨야겠다. 예, 버텨야 되겠다 해서 네. 정말 다른 데 가서 일도 하고 빚도 지고 이렇게 버텼죠. 이 가게를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애착이 가다 보니까. 예. 좀 갚으셨다고 하니까. 자, 네. 김세재 사장님, 강성민 가맹거래사께서 좀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강거래사님, 네네. 우리 사장님 꿈이 담긴 가게인데 지금 방학 중이라 또 매출이 확 떨어진 상태고, 네네. 자, 돌파구가 어떻게 하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대학가 상권 인사 좀 먼저.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대학가 상권 특성을 좀 보자면 연중 4, 5개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방학으로 인해서 비수기.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성수기가 뚜렷하다는 점인데 뭐 반면에 이제 그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알바를 성수기 때는 또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대학 이외 주거지에서 유입 정도도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특징으로 볼 때 과거에는 대학가 점포로의 유입 경로가 선배들을 통한 어떤 구전 즉 입소문에 의해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반 정도였잖아요.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재택학습이 이어지면서 이런 문화가 거의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재는 온라인 검색에 의존해서 소비체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첫째는 현재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 1개월 정도 있으면 개강하잖아요, 다시. 그때 동아리방이나 학과방을 계속 돌면서 제휴 학과, 제휴 동아리하고의 그 숫자를 늘려 나가셔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게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경로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우리 점포 앞을 지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내방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방학 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소비가 네. 촉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그 같습니다. 동아리 학생회관 동아리에 방문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아직 그 동아리방 이렇게 방문하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방문하셔서 이벤트 같은 거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1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쿠폰을 더 한다거나 그런 학과하고 거는 제휴를 하는 거죠. 네, 과랑 제휴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쌤 조선대 캠퍼스 지금 조선대 안에 있어요? 조선대 부근에 있어요? 조선대 후문에 있습니다. 후문 앞에.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시식 많이 잘라가지고 동아리 가면서 시식 탁 입에다 넣어드리고 시식 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오면 또 하나 그러니까요. 시식 더 주겠다 막. 그 원래 빵 냄새만 맡아도 예, 와플 예, 먹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안진걸 소장 같이 가면 안 소장이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장님 장사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 학생들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게 이제 그렇게 큰 인연이 된 거예요. 또 큰 힘도 얻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체가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혹시 제가 못 받으면 더 크게 합니다. 제가 받을 때까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꼭 저도 그냥 안녕하고 인사하고 그때면 정말 저 흐뭇하죠.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나면 저도 참 뭐라 해야 되지 행복하다 예. 그런 걸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시겠죠. 아무리 저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리고 블로그 글을 여기 인터넷 띄우는 거 보니까 우리 사장님 칭찬하는 댓글이 되게 많네. 이런 글도 있어. 학생들 오면 와플도 서비스 주고 그렇게 써 있네 학생들이. 예? 가끔 저기 우리 그 인사 잘하고 그리고 자주 오는 학생들한테 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드시는 분들한테도 서비스 주지만 지나갈 때도 한 입 먹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식사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앞을 대학이다 보니까 네.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예. 그러면 불러가지고 하나 주고. 와, 저도 지나가면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타임인데요. 재료를 아끼는 법이 없는 와플대학 조선대 캠퍼스점입니다. 제대로 홍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시작. 저희 아플대학은 아플을 미리 만든 게 아니라 항상 주문 즉시 구워서 바삭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이트크림, 10가지 와플 크림과 함께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뉴가 스노우 와플과 애플 시나몬 와플입니다. 그리고 와플을 좀 더 건강하게 드시게끔 생과일을 넣은 딸기 와플, 바나나 와플도 손님들이 많이 드시는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땐 젤라또 컵과 젤라또 와플도 좋습니다. 10가지 맛 젤라또 중 하나를 골라 컵에 넣어 드리거나 와플에 넣어 만든 메뉴입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올해 잘 나가는 메뉴가 젤라또 약과 와플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젤라또 와플 안에 낙가를 넣은 메뉴입니다. 여기에 이번 여름에 새로 나온 스테이크와 디카페인 콜드브루와 같이 드시면 더욱더 더위도 잊혀질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홍보 잘하셨어. 원고 다 작성해 놓으셨나 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쓰고 떨려가지고요. 예. 홍보 말씀 잘하다가 홍보하라 했더니 떨려 그래. 아이고. 아, 잘 들었어요. 예. 자 위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조선대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전화번호 한 번만 더 그러면. 070-8623-9848입니다. 8623 9848. 9848. 070-8623-9848. 배달은 어디까지 가세요? 배달은 여기 학교 주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조선대 주변 위주로.
네네.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탐내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조선대 후문이어서 어떤 분이 내가 조선의 와플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좋네요. 네. 오늘 김세재 사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장님 추천곡은 오늘 못 듣는데요. 어제 나간 곡이라서. 예. 사장님 이해해 주세요. 네. 예. 대신 오늘은 풍금 브라보 아줌마를 듣도록 하겠답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풍금 씨 예. 풀매도 했고 네. 예, 돈 감사합니다. 많이 벌어오세요. 네, 안희걸 소장, 강성민 가맹거래사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자, 풍금입니다. 브라보 아줌마. 영자 미적 춘자야 집안에 성업들 하느냐 손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 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놓어 인생이 뭐 있냐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짠짜라 짠짠짜 짠짜라 짠짠짜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브라보 아줌마 영자 미적 춘자야 집안에 성업들 하느냐 손자 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 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놓어 인생이 뭐 있냐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짠짜라 짠짠짜 짠짜라 짠짠짜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브라보 아줌마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브라보 아줌마 네. 풍금의 브라보 아줌마 들었습니다. 화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다. 브라보 아줌마. 그렇죠? 네. 예. 노래 좋네요. 아, 근데 왜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래? 아니 저희 마지막까지 내가 최고다 해야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영업자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해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서 못 먹은 점심도 드시고 안녕 소장. 아니 배가 고파서. 근데 노래 발음이 네. 왜 아줌마인데 제목은 아점마라고 발음을 해요? 전마 네? 아점마 그렇게 들리는데? 아 제가 그 우 발음이 잘 안 되나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점마로 들리세요? 지금 아점마로 했네. 저 남자를 전마라 그러잖아요. 아저씨 아줌마. 자, 아빠의 사장님들의 청춘처럼 조용히 좀 유명한 해주세요. 노래예요. 조용히. 네, 아빠의 청춘처럼 또 있는 노래예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동부하시고요. 사는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시 바랍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왕 앉아 계시니까 자 누가 최고다 한번 할까요? 자 전국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박상철 한가빈입니다. 잘 살아봅시다. 당신을 만나고